안녕하세요. 한글처럼 쉽게 부동산을 공부하는 한글 부동산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또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특약사항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보증금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명 등기부 등본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같은 거예요. 계약하는 날 당일에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을 해서 내가 계약할 부동산의 주소 그리고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 인적사항과 동일한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일 당일에 열람한 등기부 등본이 맞는지 그 열람 날짜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 등기사항 증명서 맨 밑에 보면 그 열람 날짜가 나와 있어요. 자, 예전에 며칠 전에 열람한 등기부 등본으로 사기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 열람 날짜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 치를 때 있잖아요. 그 잔금일에도 새로 열람을 해봐야 돼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대출을 받거나 또 가압류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금일날 꼭 한 번 더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나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혹은 신탁등기나 가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자, 이런 권리나 담보권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왜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70%를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돼버렸죠. 자, 요즘 전세가격 자체가 매매가의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깡통 전세들이 넘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전세 시장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전셋집에 그냥 들어가시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즘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 그런 집은 아예 전세 들어가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집 뺄 때도 고생이에요. 또 이미 대출이 있는 집을 임차한 후순위 임차인은 자,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다 돌려받지 못해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세는 무조건 선순위 세입자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가압류가 설정된 집이라면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가압류된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잔금 치르기 전까지 가압류를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면 그 집도 계약하면 안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을 내가 계약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자,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의 전세 계약도 매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신탁 등기가 된 곳을 전세 계약하는 경우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그 신탁 등기가 말소되는 조건으로만 계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 곳의 주변의 전세 시세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은 곳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런 깡통 전셋집은 나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빼서 이사 나가려고 할 때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시세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그 주택의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요새는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매매 시세보다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은 대부분이 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잔금일날, 그 당일날 전입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자, 무조건이에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즉 이사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입신고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입신고는 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전입신고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 이유는 근저당권 설정은 설정 당일날부터 효력이 바로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마친 날에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보다 더 늦게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입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확정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법원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요.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집에 얽혀있는 여러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그 경매의 매각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순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갚아야 할 돈보다 매각대금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배당 못 받게 되는 사람도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먼저 배당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임대인이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임대인은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잔금 시 모두 변제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저당권 등이 없이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라면 이렇게 적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라고 적는 거예요. 다음으로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적습니다. 임차보증금, 잔금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 절차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한다 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약사항에 적으셔야 돼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 시 전세권 설정 등기에 협조하기로 한다 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왜냐면 임대인들은 대부분 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때랑은 달리 마음이 변해서 잔금 치를 때 돼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약으로 명시를 해 놓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원룸 중에 다가구 주택으로 된 원룸을 전세 계약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원룸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 있잖아요. 그 임차인들 보증금보다도 내가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내가 배당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배당금이 부족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다가구 주택 원룸의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매매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매 시세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선 안 되고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엄연히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필수 특약사항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셨다가 깡통 전세를 계약하거나 전세 사기 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부동산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